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로봇 딱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눌림 목자리가 나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로봇 관련된 종목 탑2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하실지 고민이신 분들은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 선물을 또 내어드리고 있죠.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좀 흔들림을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황글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계속 유튜브 영상에서도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시장에 눌림목이 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뭐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나 뭐 유튜브에서는 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황 글에서는 매주 제가 매일매일 시황 글을 적어드리는 바로 이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어플리케이션에 드린 시황 글에서는 매번 우리 투자자분들께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는데요. 매일매일 좀 드리고 있죠. 13일, 14일, 13일 계속해서 우리는 현금 비중 들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대응을 좀 해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매번 이제 주기적으로 전달해 드렸었는데 해당되는 이제 눌림목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도 하반기 두 배 급등 포착 종목을 잡기 위한 특강입니다. 이번 눌림목도요. 적절히 눌림목이 나올 때 좋은 종목들만 잘 잡아주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왜 6월 달을 중심으로 눌림목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왜 지금 현재 하반기에 두 배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어떤 추천주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번 주말 특강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모두 다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 이재준의 주식전략실 유튜브 채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진행해 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토요일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송 오픈하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거 알림 설정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식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영상 마지막에 또 전달해 드릴게요. 해당 주식전략실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라이브 방송 공지도 있겠지만 추천 종목들, 단기 급등 추천주부터 시작해서 급등 포착 종목들 계속해서 좀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후보 종목들, 확률 높은 종목들 매번 시황글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로봇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급락 이유입니다. 사실 급락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대처가 안 됩니다. 왜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한 로봇 주식, 어떤 주식을 우리가 그들 중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전략까지 종목과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급락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급락이 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이거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이너스 거의 7%까지 떨어졌었죠. 오늘 6% 마감했고요. 오늘 장중에 쭉 하루 종일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탈, 이 첫 번째 굉장히 강했고요. 6조 넘게 팔았죠. 뭐 최근 근래 들어서만 해도 거의 뭐 20조 가까이 판 것 같아요.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팔면서 주가적인 하방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방이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도 이탈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의 추가 유동성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 주식시장이 5월 9일, 5월 초까지는 5월 거의 뭐 중순 정도죠. 중순 정도까지는 유동성이 들어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부동산 규제죠.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게 되면서 2026년도 5월 9일까지 지금 이제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났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날입니다. 정확히 이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 대다수이실 것 같아요. 모르신 분은 이해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주택자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판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침 주식시장이 워낙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규제를 피하기에 매물이 쏟아지고 매도 자금이 나오자 매도 자금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 시기에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진 않았겠지만 실제 예탁잔고가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최고점이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최고점 뭐 지금 현재 137조였던가 6조였던가 뭐 정확히 않지 않습니다. 요 6조 7조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137조 6조 정도의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주식시장 부진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규제를 넣으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실제 그런 현상들이 과거부터도 비슷하게 계속해서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서 반복됐기 때문에 해당된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절대 빼놓치면 않아야 할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몰랐다, 이것만으로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생각보다 큰 부분이 이제 끝났죠.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올 만한 내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비실비실한 구간을 좀 많이 바뀌어요. 그죠? 그전에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증시가 잘 올라가다가 딱 규제 나오고 나서부터 생각보다 힘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해외 증시에서도 슬슬 6월 달부터 유동성이 감소하는 타이밍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보통 주식시장은 항상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6월 달 악재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5월 달부터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좀 흔들리고 있죠. 좀 더 흔들릴만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6월 말 기준 TJ 잔고 9천억 달러 유지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TJ 잔고가 뭐냐면 미국 정부의 통장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보통 주식시장은 올라갈 힘이 좀 더 생기는 거고요. TJ 잔고를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시중에 돈이 적어지게 되면서 비교적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입니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1,600억 달러를 환급해줘야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TJ 잔고가 안 그래도 9천억 달러를 맞춰야 되는데 돈을 토해내야 돼요. 지금 한 7, 8천억 달러 초반쯤 됩니다. 근데 안 그래도 돈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1,600억 달러를 더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것도 이제 보통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한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해외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한테 뜯었던 관세를 다시 사실상 되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뭐 구조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적어지면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민간 최초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우주 항공 기술로 흙 자르낸 유의미한 기업, 세계 유일의 기업, 지금 현재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한화 기준, 한국동 기준이라는 소리예요. 한국동 기준 2,500조에서 3,000조라고 합니다. 미쳤죠?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중요하겠죠. 뭐 삼성전자 그럼 시가총액은 얼마냐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1,580조입니다. 물론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2배예요, 2배. 삼성전자 2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어마무시하게 비싼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궁금하시죠? 엔비디아 시가총액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달러 기준이니까 이제 한화 기준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8,552조입니다. 보이시죠? 한 엔비디아보다는 좀 못하긴 할 것 같아요. 우주항공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비싼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로 빨려 들어갈 자금만 100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100조어치 시장의 투자자들이 다른 주식 안 보고 다 스페이스X로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보시면 보통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때 시장의 자금이 메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내가 만약에 그 100만 원어치의 스페이스X를 받고 싶어요. 스페이스X를 배정받고 100만 원어치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어치 주문한다고 해서 100만 원어치가 되지 않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00만 원어치가 아니라 100만 원어치를 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
2천만 원을 주문을 해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받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넘쳐나니까 이 100만 원을 배정받고 싶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베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실 이동안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할 동안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묶일 수가 있겠죠. 자, 표면적으로 조달하는 금액은 100조 정도라고 하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두세 배, 뭐 두세 배가 뭡니까? 5배, 뭐 많게는 뭐 10배 정도의 자금들이 이 사실상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대형 상장 전에는 보통 주식시장의 흐름이 이상합니다. 생각보다 덜 오르고 안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지금 스페이스 X 상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보다 미국 주식시장에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진다. 돈이 많이 부족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6월 달은 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증시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삼성전자 파업까지 겹쳤죠? 미국 증시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는데 한국 증시만 좀 더 과하게 흔들리잖아요. 이유는 삼성전자 파업 때문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열린 대화를 주장을 하긴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되게 언제든지 협상문 열려 있고 하지만 협상에 있어서는 첫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딱히 바뀐 거 대단히 없었어요. 계속해서 성과금은 그렇게 많이 나눠주지 않겠고 생각보다 그렇게 열린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노조 측 또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긴급 조정권으로 파업을 막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긴급 조정권이라는 건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긴급 조정권을 쓰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상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5번 정도의 지금 긴급 조정권이 시행됐었는데 과거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항공기업들이 주로 일어났었는데 중요한 건 그 케이스들 거의 대부분이요. 일단 파업이 시작돼야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피해가 특정돼야 돼요. 이제 정부가 어떤 법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났다라는 게 명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파업이 시작돼야 된다. 보통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과하게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피해가 아예 없을 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자동화됐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파업해도 문제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뉴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의견 중 하나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실 점이 그냥 합리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을 기업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노조가 쉬어서 불량률이 잡혔는지 잡히지 않았는지 기계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검사조차 하지 않는 이 반도체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나온 그 기계들을 통해서 나온 반도체를 불량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겠습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 그리고 그 장비들도요. 자동화 시설들도 결국 엔지니어들이 주기적으로 사실상 새벽같이 문제가 생기면 불려나가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들이 돌아가는 거지. 이게 어차피 그 자동화 시설들이 멀쩡하게 돌아갈 리가 없어요. 실제 수율도 극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미 그것에 대응해서 재고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이야기만 믿고 자동화 시설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 믿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제 좀 너무 이제 뭐라고 요즘 표현하냐면 이제 너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가 분명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적을 수는 있겠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 특히나 단기간에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일단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삼성전자의 파업 근데 역사적으로 파업 이슈로 엄청나게 크게 급락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파업은 해결될 문제라고 주식시장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나아집니다.
괜찮아집니다. 현대차도 옛날부터 파업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급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현대차가 막 마이너스 20%, 30%, 40% 급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타이밍에 돈이 없는 타이밍에 시장에 돈이 없는 타이밍에 삼성전자 파업이 겹치면서 좀 과하게 좀 떨어진 것뿐이지 삼성전자 파업이 주요 이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결국 6월 중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7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식시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럼 그때 가장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결국 로봇 주식이라고 봅니다. 왜냐? 오늘 시장이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외국인이 사준 주식들이 거의 로봇 주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HL 만도, 로보티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찔끔 들어온 거죠? 뭘 사요라고 하시겠지만 이 찔끔 들어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외국인들 이탈이 어마무시했다니까요. 어마무시하게 이탈하는 와중에도 매수를 좀 이어갔다. 대체적으로 똑같은 업종에 비슷한 업종에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 그럼 왜 샀을까?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 샀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봇의 상용화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잘 들어온 건 HL 만도거든요. HL 만도 왜 샀을까요? 기업들이 저렴한데 로봇 주식이고 지금 현재 지금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교적 좀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는 HL 만도가 주목받겠지만 전 눌림목이 나와주면 주요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봐요. 뭐 지금 현재 꽤나 많이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직접 현대차 관련 기업들이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LG향 로봇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결국 주식은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이 베스트라고 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정의선 회장의 승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6월달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의 지금 현재 그 주식 지금 현재 매도권에 대한 옵션이 사라지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장 준비 과정 속에서 승계 작업에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주가 급등하겠죠. 특히나 이제 현대가 적극적으로 보이는 게요. 자체 기술 떠들다가 결국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자체 기술입니까, 여러분들? 그 결국 삼성전자 핸드폰도 어떻게 팝니까? 구글의 소프트웨어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죠? 글로벌 기업의 이 기술력이 더해지니까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뭐 물론 현대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자체 소프트웨어로도. 근데 중요한 건 시간도 꽤 걸리기도 하고 그건 글로벌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손잡게 되면서 자체 데이터 센터 만들고 구글하고 협력하면서 지금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인간과 혹은 상황과 공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을 만한 기술도 AI로 탑재하게 되면서 똑똑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기술력, 양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유일하기 때문에 현대 ETF를 찍는 게 좋겠죠. 저는 뭐 솔 자동차 탑3 플러스라는 지금 현재 ETF를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코드 번호가 466930입니다. 코드 번호로 적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기업들 중에서 LG가 투자한 로봇 기업들이 꽤나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 LG 기업들이 잘 가고 있죠. 엔비디아 이번이 정말 젠슨왕 따님 분께서 LG를 방문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시장에 LG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LG는 과거부터 로봇 기업의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의 지금 현재 언제든지 지금 현재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한 준비를 해놨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가장 주목되는 기업이고요. 그들 중에서 로보티즈가 글로벌 기업들 혹은 글로벌 대학들의 글로벌 연구소들의 지금 현재 액추에이터를 공급했습니다. 훌륭한 액추에이터였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소형 기업들 중에는 특히나 LG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굉장히 유일하게 떠오르고 있는 흑자 전환이 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명확해 보이는 기업이 로보티즈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로보티즈를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주 ETF 하나, 로보티즈 이 두 개의 주식을 좀 더 집중해서 매집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여지니까요. 투자자분들께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더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난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보다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중요한 이야기들 제가 무료 강의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영상 하나로 전달하기에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2025년 6년도 5월 16일, 17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 7시 저녁 시간에 AI 대세 상승 후속 2026년 마지막 2배 급등 후보주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탄, 2탄 준비했고요. 바쁘신 분들은 1탄이라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확률 높은 종목들 또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100% 확률로 모든 종목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거창한 목표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좋은 종목들 한 5개 정도 잘 골라서 그들 중에서 한 2-3개 정도 2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잡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종목들 이번에 또 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함께 도전해 보실 분들은 꼭 라이브 강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강의 참여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하니까요. 알림 설정, 구독 버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공지글이라든가 추천 종목이라든가 다양한 자료를 드리는 무료 주식 전략실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고 당연히 뭐 개인정보도 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거든요.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검색하셔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아이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왼쪽 하단에 푸시 설정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왼쪽 하단 푸시 설정 버튼 아마 허용 뭐 설정하시면 제가 급등 추천주자 포착자료나 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공지 글이 거나 따로 제가 알림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천 종목이라든가 시황글을 뭐 아까 전에 간략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의 브리핑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라이브 강의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